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IK입니다. 지난번에는 커피가 발견되었던 전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커피가 발견되면서 전파될 수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밑에 카페로드라고 하는 URL이 하나 있습니다. 그 URL을 보시면 제가 여태까지 방문했었던 카페 리스트들이 있고요. 거기를 왜 가야 되는지, 어떤 것이 좋은지, 주차장 환경은 어떤지, 대중교통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영상 링크도 붙여놨는데요.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그 링크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커피를 오늘날의 형태로 발전시킨 것은 무슬림이라는 주장이 가장 유력하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페르시아 무용담에는 이슬람교를 일으킨 예언자 마호메트가 졸음을 이기려고 애쓰고 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세상에서 알려지지 않은 음료를 하나 주고 가는데요. 그게 바로 신의 선물이라고 하는 커피라고 알려졌을 정도니까요. 이 이야기 하다가 잠시 빠져나오면 제 친구들 중에 또 아랍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좀 많이 친해진 다음에 은근슬쩍 이렇게 물어봤어요. 니네 진짜 술 안 먹냐? 막 정말 막 옆구리 쿡쿡 찔러 가면서 안 먹냐?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절대로 그 나라에서는 못 먹는데 아주 정말 일부겠죠. 일부. 아주 일부 사람들은 아무래도 글로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피치 못하게 술을 마시게 되는 경우에 정확히는 사우디아라비아 국경을 넘어서 먹고 온 다음에 다시 들어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우디에서 이런 부분 좀 제한적이고요. 그 다음에 일부 몇몇 제한된 호텔에서는 먹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생각난 압둘라 잘 지내니?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또한 술을 마실 수 없었던 무슬림들이 술 대신 빠져들 수 있었던 게 바로 카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이슬람의 와인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어요. 또 이슬람 문화에서는 커피로 만든 음료를 카후아라고 불렀는데요. 이 뜻이 바로 아랍어로는 술을 뜻한다고도 해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이 왜 커피가 필요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밤샘 기도가 필요한 이런 사람들을 위한 종교 의식에 활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커피를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만 경건한 의식의 일부분으로 커피를 권했다고 해요. 우리도 알지만 사람이 이 커피를 맛봤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한 번 맛본 사람이라면 계속 먹고 싶었겠죠? 이후에 결국 모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급증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예배보다는 커피에 더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뭐 당연하겠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커피의 음용을 제한하려고도 했지만 이미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그것을 제한하는 건 좀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커피는 이렇게 주변의 도시들로 급속도로 또 퍼져나갔습니다. 15세기 말에는 커피가 드디어 이슬람의 신성한 도시 메카에도 도달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슬람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오고 가면서 커피를 마시는 걸 봤다면 메카에 있던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커피를 전파하게 되었겠죠. 결국 이렇게 커피는 이슬람과 무역을 하면서 접했던 무역상들에게 전 세계로 이를 또 전파하게 되면서 유럽과 아프리카, 스페인, 인도까지 이어서 계속 확장됩니다. 우리는 과거 역사로부터 무엇을 배울 때 한 가지가 유행이 되고 전파가 되었을 때 그것을 독점하고 싶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결국 남들이 좋아하는 걸 나만 가지고 있는 건 권력이고 돈이 되잖아요. 오스만 제국이 1517년 예멘을 정복하고 나서 다른 지역에서 커피가 재배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당시에는 커피가 외부로 반출되는 것을 아주 엄격히 금지했어요. 예를 들면 외부로 이동할 경우 발아될 수 없는 커피나 볶은 커피 또는 바로 마실 수 있는 액상 커피만 지닐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이면 또 이럴 때 생각나는 분이 있지 않으신가요? 대한민국의 모카씨를 가지고 나오신 그분처럼 인도 승려 바바부단이라는 사람이 커피 씨앗을 몰래 가지고 나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어떻게 숨겨서 가지고 나왔냐면 배꼽 주변에 커피 씨를 숨기고 마치 복대를 하듯이 배를 천으로 감싸고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배꼽에 커피 씨앗이 있었으면 그래서 결국 이렇게 반출된 커피는 인도 남부 지역의 마이소로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재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원두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요. 인도 커피 중에 가장 유명한 커피, 바로 몬순 커피가 있습니다. 몬순 커피는 독특한 커피 맛을 원하던 유럽 시장에 인도 커피를 수출하기 위해 선박으로 커피를 운송하던 중 원두가 바닷바람에 습한
습한 바람에 계속 장기간 노출되면서 탄생하게 된 커피입니다. 이게 4월부터 10월까지 몬순 시즌에 불어와서 몬순 커피라고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 원두가 독특하게 발효가 되다 보니 맛도 좀 특별해지고요. 사람들이 좀 반응도 괜찮아서 일부러 사람들이 습한 바람을 맞춰서 커피로 만든 겁니다. 이게 만드는 과정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격도 비쌉니다. 생각해보세요. 일부러 습한 바람을 오랫동안 맞춰서 발효를 시키는 거니까요. 정말 자연과 시간이 커피를 만들어내는 거죠. 기회가 되신다면 핸드드립 카페에서 혹시 몬순 커피가 있으시면 그 커피를 주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커피 전파 과정에서 꼭 이해가 필요했던 이슬람 문화와 커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달아놓았던 카페로드 영상 링크도 한번 꼭 보시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